혹시 요즘 돈이 잘 안 모이나요? 들어와도 금방 새는 느낌이 드나요? 그런데 이유가 통장에만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집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돈줄이 막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 버리면 손해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 물건이 당신의 돈과 기회를 계속 잡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찾느라 시간을 쓰고 같은 걸 또 사고 정리하느라 지치고 결정을 미루느라 삶의 속도가 느려져요. 오늘은 단순히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호암의 경영 철학을 빌려서 집을 자산처럼 다루는 법, 돈이 들어오는 집의 구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 돈길이 어디서 막혔는지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에 어떤 것이 쌓이면 돈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미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운이 좋다, 나쁘다, 기운이 있다, 없다. 그런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조를 바꿉니다. 돈이 흐르는 구조, 시간이 흐르는 구조, 마음이 가벼워지는 구조. 나이가 들수록 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추억이 쌓였고 경험이 쌓였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하는 불안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죠. 이거 비싸게 샀는데, 선물 받은 건데, 아직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물건이 지금 내 삶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방해하고 있나요? 집이 넓은데도 답답하고, 뭘 하려면 먼저 치워야 하고,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루의 힘을 먼저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돈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흐름입니다. 흐름이 막히면 작은 구멍으로 새기 시작해요. 같은 물건을 또 사고, 찾느라 시간을 쓰고, 미뤄둔 서류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정리 스트레스로 지쳐서 결정을 더 미루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돈이 머무르지 못하는 집.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한 문장. 집에 쌓인 물건은 결정을 미룬 흔적입니다. 호암의 경영 마인드는 단순합니다. 흐름을 막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공정이 막히면 손실이 나고, 결정이 늦어지면 기회가 사라지니까요. 집도 같습니다. 공간이 막히면 삶이 막히고, 삶이 막히면 돈도 막힙니다. 지금 잠깐만요.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가 제일 답답한가요? 현관인가요? 거실 테이블 위인가요? 주방 서랍인가요? 옷장인가요? 서류 더미인가요?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을 딱 7가지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 7가지를 덜어내는 순간 집에 돈이 들어오는 자리가 생깁니다. 버리는 기준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기준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돈줄을 막는 그것, 비싸서가 아니라 아까워서 못 버린 것들. 지금 듣는 동안 집에서 바로 떠오르는 물건 하나만 댓글로 적어주세요. 박스, 종이더미, 안 입는 옷, 고장난 물건,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돈줄 막힘 신호 6가지. 지금부터는 돈줄이 막히기 시작할 때 집에서 먼저 보이는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이 신호는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집의 흐름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첫째, 같은 물건을 또 삽니다. 분명 집에 있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다시 사요. 돈이 2번 나갑니다. 시간도 2번 나갑니다. 둘째, 택배와 박스가 늘어납니다. 사놓고 미루고 뜯지 못한 채 쌓입니다.
반품할 것도 미루고 교환할 것도 미룹니다. 작은 돈이 줄줄 새기 시작합니다. 셋째, 열쇠, 지갑, 서류가 늘 헤맵니다. 찾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찾다가 짜증이 납니다. 하루의 에너지가 거기서 먼저 빠집니다. 결정이 늦어지고 일이 느려집니다. 넷째,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집니다. 앉아도 편하지 않아요. 눈에 걸리는 게 많아요. 몸은 쉬는데 마음이 못 쉽니다. 그 피로가 소비로 이어지는 분도 많아요. 다섯째, 손님을 부르기가 싫어집니다. 집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치우기가 부담스러워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덜 만나게 됩니다. 기회도 덜 들어옵니다. 관계가 줄면 정보도 줄고 정보가 줄면 돈도 늦게 옵니다. 여섯째, 집에서 자꾸 부딪힙니다. 발에 걸리고 손이 걸리고 허리가 삐끗하고 작은 사고가 잦아집니다. 동선이 막히면 안전이 무너집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치료비, 수리비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기운이 꺾입니다. 지금 조용히 체크해 보세요. 6가지 중 몇 개가 내 얘기인가요? 한두 개면 경고, 3개부터는 이미 흐름이 막힌 상태, 4개 이상이면 지금 집이 당신의 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하나로 모입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 결정을 미룬 물건, 그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을 차지합니다. 이제부터 돈줄을 막는 그것을 딱 7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당신 집 안에도 반드시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돈길을 막는 것의 얼굴 7가지로 정리합니다. 듣기만 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집을 도세요. 어디 있는지 떠올리세요. 아마 바로 보일 겁니다. 첫째는 종이더미입니다. 영수증, 고지서, 안내문, 보험서류, 설명서까지요. 얇아 보여도 무겁습니다. 결정을 미루게 만듭니다. 돈 관련 선택이 늦어져요. 둘째는 박스와 포장재, 택배 상자, 쇼핑백들입니다. 쌓아두면 물건이 늘어요. 박스는 공간을 먹습니다. 공간이 줄면 정리 어렵죠. 어려우면 더 쌓여갑니다. 셋째는 고장난 물건들, 고칠 것 미뤄둔 물건들, 배터리 죽은 기기까지. 이건 미완료 숙제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잡혀요. 미완료가 많을수록 늦어요. 넷째는 중복 예비품들, 세제, 휴지, 비누, 케이블. 있는지 몰라서 또 삽니다. 더 사면 더 모르게 돼요. 돈이 새는 구조가 됩니다. 다섯째는 안 입는 옷들, 태그 달린 옷, 불편한 옷, 수선 안 한 옷도 포함. 죄책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옷장은 소비습관 거울입니다. 여섯째는 선물과 기념품, 의미가 있어도 자리입니다. 의미는 마음에 두면 돼요. 물건이 대신하면 집이 막혀요. 과거가 방을 차지합니다. 현재의 자리가 줄어듭니다. 일곱째는 빈통과 용기들,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들, 빈 상자도 같이 모읍니다. 저장하려는 마음이 커져요. 버리는 연습이 사라집니다. 결국 집이 창고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문장. 이 7가지는 물건이 아니라 결정을 미룬 흔적입니다. 돈이 막힌 집은 대개 늦어요. 버릴지 고칠지 보내는지. 결정이 밀려 시간 빠집니다. 에너지가 빠져 돈도 셉니다. 선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버리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흐름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하나만 골라보세요. 가장 먼저 손댈 것을 정해요. 종이더미, 박스, 옷, 고장난 것,
다음 파트에서는 설명합니다. 왜 이것들이 돈길을 막는지. 호암의 공간 경영학으로요. 호암의 공간 경영학 프레임입니다. 정리의 기준을 세웁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바꿉니다. 정리는 청소가 아닙니다. 정리는 경영에 가깝습니다. 집을 자산처럼 보는 것. 그 순간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호암의 경영은 단순합니다. 흐름을 막는 것을 없앤다.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만든다. 이걸 집에 적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공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집이 넓든 좁든 상관없어요. 막힌 공간은 비용이 됩니다. 시간을 빼앗고 지칩니다. 안전을 위협하고 다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갑니다. 그게 전부 돈으로 이어집니다. 공간에는 가격표가 없죠. 그래서 공짜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 낼 요금, 시간 요금, 에너지 요금입니다. 그 요금이 쌓이면 커집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동선은 생산성입니다. 회사에서 흐름이 막히면 사람이 기다리고 일이 늦어요. 집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뭘 꺼내려면 먼저 치워요. 뭘 하려면 먼저 옮겨요. 그게 하루를 갉아먹습니다. 동선이 막히면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지면 미루게 됩니다. 미루면 더 쌓이고 더 막혀요. 그때부터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일거리 창고로 바뀝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빈칸은 기회입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낭비가 아니에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사람이 와도 편해지고, 몸이 움직여도 안전해지고, 마음이 쉬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돈도 결국 기회로 옵니다. 정보가 들어오고 연결이 생기고, 내가 움직일 힘이 남아야 와요. 빈칸은 그 힘을 남겨줍니다. 여기서 핵심을 한 줄로요. 공간을 비우면 돈이 생긴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간을 비우면 흐름이 열린다. 흐름이 열리면 결정이 빨라진다. 결정이 빨라지면 돈이 새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버릴까 말까로 고민하지 마세요. 흐름을 막는가 아닌가. 그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물건이 내 동선을 막는가? 이 물건이 내 결정을 늦추는가? 이 물건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건 이미 비용입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실전입니다. 방별로 15분 정리. 돈길 여는 비움 루틴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손이 움직이게 만드는 파트예요. 한 번의 완벽은 필요 없어요. 딱 15분만 하세요. 집이 바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돈의 입구입니다. 들어오는 길이 막히면 흐름도 같이 막힙니다. 현관 바닥을 보세요.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신발은 필요한 만큼만, 우산도 두세 개면 충분하고, 택배 박스는 바로 버리기, 안 쓰는 가방은 내보내기. 현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바닥이 비어 있는 상태. 그것만 지켜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흐름의 중심입니다. 거실이 막히면 집이 막혀요. 거실 테이블부터 보세요. 테이블 위는 항상 쌓이죠. 리모컨, 충전선, 약, 봉지, 영수증, 컵, 물건들까지요. 거실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테이블 위는 밤마다 비우기. 딱 이것만 지키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테이블 위를 0으로 만드세요. 그 순간 머리가 맑아집니다. 세 번째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낭비의 본거지입니다. 주방이 어지러우면 돈이 가장 빨리 새요. 냉장고부터 봅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 버리기.
한 번도 안 쓴 소스 버리기. 똑같은 통조림 중복 제거. 서랍도 한번 열어보세요. 같은 기능의 도구가 있죠. 집게가 3개면 2개는 나가기. 국자가 4개면 3개는 나가기. 주방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같은 기능은 1개만 남기기. 네 번째는 옷장입니다. 옷장은 소비의 거울입니다. 옷장이 막히면 마음도 막혀요. 옷장에서 먼저 버릴 것. 불편한 옷부터 꺼내세요. 입을 때 숨이 답답한 옷, 어깨가 아픈 옷, 허리가 조이는 옷. 그건 옷이 아니라 짐입니다. 태그 달린 옷도 마찬가지. 아까움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내 몸이 주인이라는 교훈. 옷장의 규칙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옷만. 5번째는 서류 자리입니다. 서류는 돈의 머리입니다. 서류가 흩어지면 돈의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서류는 3칸만 만들면 돼요. 지금 처리할 것 1칸, 보관할 것 1칸, 버릴 것 1칸. 이 3칸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데나 쌓지 마세요. 서류는 자리를 정해야 돈의 흐름이 빨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합니다. 현관은 바닥을 비우기, 거실은 테이블 0 만들기, 주방은 중복 1개만 남기기, 옷장은 불편한 옷부터 빼기, 서류는 3칸으로 고정하기. 이 5곳이 뚫리면 집의 흐름이 먼저 뚫립니다. 흐름이 뚫리면 결정이 빨라져요. 결정이 빨라지면 돈이 새지 않아요. 다음 파트에서는 마음을 다룹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는 마음. 그 저항을 깨는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움을 이기는 5문장.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비입니다. 버리는 기술보다 버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더 강하거든요. 아까움은 보통 3가지로 나뉩니다. 죄책감, 두려움, 추억. 이 3가지가 합쳐지면 버리려다가 다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움을 이기는 문장을 드릴 테니 그대로 읽고 그대로 물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이 물건은 지금 내 삶을 돕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여기서 방해라면 그 순간 비용이 됩니다. 공간을 먹고 시간을 먹고 마음을 눌러요. 두 번째 문장. 이게 없으면 정말 곤란한가? 그냥 불안한가? 대부분은 불안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불안. 불안은 물건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세 번째 문장. 내가 이걸 다시 살 만큼 정말 필요한가? 여기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쥐고 있는 건 물건이 아니라 미련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문장. 이걸 보관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공간 비용, 시간 비용, 스트레스 비용. 비용을 계산하면 갑자기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아까움보다 손해가 보이거든요. 5번째 문장. 내가 지키려는 건 물건인가? 내 마음인가? 이 질문이 가장 강합니다. 물건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달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물건이 아니라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1개를 더 드릴게요. 보류는 가능하지만 보류는 반드시 한 곳에만 둡니다. 보류 바구니 1개. 그 안에만 넣습니다. 집 전체를 보류 창고로 만들면 아까움이 이깁니다. 자, 지금 하나만 선택하세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물건 1개. 그리고 5문장을 순서대로 물어보세요. 그 물건이 줄어들면 집의 숨통이 트입니다. 집의 숨통이 트이면 내 마음의 숨통도 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다시 쌓이지 않게 만드는 규칙, 경영 규칙 4개로 이어가겠습니다. 또다시 쌓이지 않게 만드는 경영 규칙 4개.
정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는 유지입니다. 유지가 되면 돈길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을 운영하는 규칙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4개면 충분합니다. 많으면 또 못합니다. 적어야 지켜집니다. 첫 번째 규칙, 1인 1아우트.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갑니다. 새 물건을 샀으면 바로 같은 종류 1개를 내보내세요. 옷 1개 샀으면 옷 1개 나가기. 그릇 1개 드리면 그릇 1개 나가기. 이 규칙 하나로 집은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규칙, 10분 마감 루틴. 자기 전 10분만 정리합니다. 정리 범위는 딱 3곳. 현관, 테이블, 싱크대. 이 3곳만 매일 닫아주세요. 집에 리듬이 생깁니다. 리듬이 생기면 다시 쌓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규칙, 미완료 바구니 1개. 미루는 물건은 여기로만 갑니다. 수리할 것, 반품할 것, 기부할 것, 처분 보류. 전부 한 곳에만 모으세요. 집 전체에 흩어지면 집 전체가 미완료가 됩니다. 미완료가 많을수록 결정이 느려지고 돈도 같이 늦게 옵니다. 네 번째 규칙, 돈자리 1개 고정. 돈과 관련된 물건은 한 자리에만 둡니다. 열쇠, 지갑, 카드, 통장 관련 서류, 가계부. 이것들이 여기저기 떠돌면 돈의 머리가 흐려집니다. 돈자리가 정해지면 아침이 빨라지고 결정이 빨라집니다. 정리해서 비웠다면 이제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집도 경영입니다. 운영이 되면 흐름이 유지됩니다. 지금 4개의 규칙을 다시 말할게요. 1인 1아우트, 10분 마감 루틴, 미완료 바구니 1개, 돈자리 1개 고정. 다음 파트에서는 마무리로 갑니다. 오늘 내용을 5줄로 정리하고 3일 실천 루틴까지 드리겠습니다. 통합 요약과 3일 실천 루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돈길은 통장보다 집에서 먼저 막힙니다. 돈을 막는 건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아까워서 못 버린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물건이 아니라 결정을 미룬 흔적입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시간과 에너지가 새고, 시간과 에너지가 새면 돈도 같이 셉니다. 호암의 관점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간은 공짜가 아니다. 동선은 생산성이다. 빈칸은 기회다. 집을 비우는 건 손해가 아니라 흐름을 되찾는 경영입니다. 이제 3일만 해보세요. 완벽은 필요 없습니다. 3일만 하면 집이 달라집니다. 1일차, 현관만 합니다. 바닥을 비우세요. 박스와 쇼핑백부터 내보내세요. 현관이 뚫리면 흐름이 시작됩니다. 2일차, 주방만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부터 버리세요. 중복은 1개만 남기세요. 주방이 가벼워지면 낭비가 줄어듭니다. 3일차, 옷장만 합니다. 불편한 옷부터 빼세요. 안 입는 옷 15벌을 목표로 하세요. 옷장이 비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여기까지 하면 당신 집에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가 돈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돈이 머무를 자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시면서 떠오른 물건이 있죠.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1개만 정해서 오늘 안에 내보내세요. 댓글에 오늘 버릴 것 1개만 적어주세요. 박스, 종이더미, 안 입는 옷, 고장난 물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돈길을 열어봅시다.